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섭시다. 국민의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도 대정하라!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2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화물연대 파업 이제 2주가 다 되어갑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 새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업 참가자에게는 한 해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유가 보조금도 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 메시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연대도 법 위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특히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이 국가 법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차단할 겁니다. 예,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먼저 듣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 오늘 아침에는 국가 조찬기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그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겁니다.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 마찬가지다. 불법 행위의 폭력과 이런 폭력 행위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다. 원칙을 강조한 겁니까? 일단 화물연대 파업과 북한 핵에 그래서 한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북한의 이 핵무기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화물연대 구호가 보면 물류를 멈춰서 나라를 마비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류가 멈추면 전 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평상을 쓰는 기름,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몸에 피해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물류가 멈춰버리면 정말 나라 전체가 멈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북한 핵과 비교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6월 달에 파업을 하면서 화물연대 요구를 들어줬죠. 화물연대 안심운행제를 3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연장이 아니라 영구히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레미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 산업으로 좀 확대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고 예. 북한에 지원을 해줬고 북한이 뭔가 요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돌아왔죠? 그 많은 지원해준 게 결국 핵무기라는 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화물연대의 규모도 굉장히 커져버렸고 지금 뭐 전 산업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특정한 그 어떤 이 화물차에 대해서 국가 혜택 주는 거를 전 차량으로 확대해야 되고 예. 이거는 결국은 전 산업의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 핵과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원칙. 북한 핵과 화물연대 파업이 똑같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는 투쟁이 아니라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법에서 강제 지금 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불법적인 지금 최근에 보면 화물연대 비노조원들의 이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 노조는 쇠구슬을 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그러니까 메시지가 꽤 강경합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 그러니까 북핵 위협에 북한의 핵 위협과 비교한 취지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1990년대, 80년대부터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화물연대도 원칙, 이런 파업, 노동자, 이 노동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파업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저런 강성 발언이 정말 갈등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하다하다가 이제 자국의 국민을 예. 대한민국 보호해야 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지금 뭐 적처럼 북핵이라는 이런 용어까지 쓰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게 뭐 어떤 분한테는 사이다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섬뜩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정치 파업이네 아니네 뭐 논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치 파업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 문제는 한 5단계, 5단계 이 다단계 지입 구조 때문에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가 있고 거기에 화물 자회사 만들고 운수사업자 말고 운수사업 모집자 만들고 거기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단순화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개인 화물차주한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런 거를 안전운임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예. 최소한의 어떤 이 임금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 어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 달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이거를 다 들어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합리적인 얘기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는 왜 하나요? 중소기업들 그거 예. 뭐하러 나눠주는 반시장적인 거거든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5개 단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조선업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들 예. 그때 파업한 거 다 진압한 다음에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난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예 납품 길 단가도 못 맞출 정도로 지금 완전 산업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당장에 누구를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산업을 육성도 하고 보호도 하면서 조정을 하는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예. 지금 지금 정부는 지금 일단 눈앞에 있는 거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 경제가 정말 위험합니다. 뭐 때려잡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뭐 이제 김 대표님의 생각이시니까 일단.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얘기는 뭐 북핵 빗대는 건 말고도 그 전부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뭐 이 취지와는 조금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의원님, 북핵 위협에 빗대면서 또 비공개 참모회에서는 40년 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81년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에 11,000명을 전원 해고하고 영국 자격을 바탈했다.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다. 이렇게 윤 대통령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보수주의 정치 이념의 한 축이 원칙 또 법과 정의 예. 뭐 그런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아주 티피컬한 분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보수 그렇죠. 대통령 말씀하시는 또 마가렛 대처 영국 그 수상 이런 분들을 꼽는데요. 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그 노조의 물론 요구가 뭐 적정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와 그 협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겠죠. 근데 저런 이제 그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동맹 파업을 한다거나 예. 정치 파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처럼 어떤 입법 내용을 두고 이제 파업을 할 때는 그것을 정부가 마치 사용주를 대신해서
노조와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원칙을 갖지 않고 그냥 타협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커졌다는 그런 인식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뭐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때 원칙이라든가 또는 상호주의의 적절한 그 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늘 북한의 요구에 들어주고 물러나고 하다가 이제 문제를 키웠다 이런 내용의 어떤 비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지금 화물연대의 문제도 사실은 그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서 무기평등 원칙의 한 수단으로서 업무개시 명령이 도입되었고 그 업무개시 명령을 활용해서 결국은 화물연대의 요구와 그 정부의 어떤 조치가 상응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과거처럼 화물연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점거농성을 하고 그리고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요구에 계속 굴복했을 때는 예.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산업 현장이 마비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다짐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저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지층도 나름대로 그 환호를 보내고 또 많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말고도 다른 분야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파업 기간 도중에 일부 비노조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라든 사건도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운송자들의 현장 복귀가 늘어나자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에 거푸집을 붓는, 그러니까 이 타설 작업의 전면 중지를 요청한다는 민노총 행동 지침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아는 운송사도 있고 차주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가장 큰 걱정은 이번 시기로 인해서 혹시나 거래처를 잃게 될까, 금액적인 부분을 신경 쓴다기보다 일단은 거래처를 잃는다는 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비노조 운전자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이런 현수막도 있고요. 특히 좀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아예 저런 뭐 충남서부 탱크지회 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현수막도 있고, 네. 실제로 그 비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를 하니까 아예 복귀와는 상관없이 현장 전면 타설, 그러니까 시멘트를 거푸집에 붓는 뭐 이런 콘크리트를 붓는 이런 것까지 막겠다라는 조합원들의 압박, 이런 것까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입장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조합원들이 지금 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고, 또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 업무 복귀 명령에 따라서 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멘트가 그 공사 현장에 가는 것까지는 이제 업무 복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그런 이 시멘트를 이 타설을 못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그 전개되는 것을 막아달라. 더 특히나 이 비조합원들이 이 시멘트를 싣고 왔을 경우에는 타설을 막아서 화물연대 파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는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저 문자 메시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자발적으로 비조합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송하고 있는 이런 화물 차주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고요. 공사 지연에 따라서 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앞으로 입주 예정자,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몇몇의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해가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할지 그건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게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를 통해서 공개된 저 타설 금지, 저게 원 장관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뭐 타설 중지 요청 말고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자기 이익만 우선시하는 민단 아니냐, 조폭 구역 싸움을 방불케 한다. 사실 이 시작은 최근에 있었던 그 쇠구슬 사건 뭐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제1노조가 됐습니다. 100만이 넘어섰죠. 한국노총을 앞서갔습니다. 강력한 조직력을 빗대서 100만이 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지금은 단지 경제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투쟁 또 더군다나 통일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어요. 사실 민주노총하고 지금 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버젓이 그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직의 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산별 노조별로 해서 이해관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취합해내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거의 못했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어뜨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장실을 장기간 그냥 점거해서 회사의 운영이 못 되도록 했습니다. 꼭 하면 지금 회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그렇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젓이 처벌을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민노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없는 투쟁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로 넘어온 겁니다. 이번 투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설노조한테 이야기를 해서 타설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다른 지금 교통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타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어떤 면에서 보면 비노조원들한테 저렇게 쇠구수도 쏘고 지금 협박도 하고, 요즘요 건설 현장 가보면요 정말 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한노총과 민노총의 지금 경쟁 때문에 업주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이 일선 현장에 돌아가지가 않고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자? 그게 뭐겠습니까? 다 들어주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들어주면 지금 더 조직화해서 화물노총, 화물연대 지금 6개월 만에 좀 또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파업하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우리가 정부가 정책 해결을 파업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 파업의 순성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국민들의 뭐 지지라기 뭐 그거를 뭐 100% 할애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도 의견이 다르니까요. 다만 실제로 강경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 윤석열 정부. 1차 조치는 30일 운행 정지 처분, 복귀에 불응하면, 그리고 어제 주말 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게 대략 한 달에 7, 80만 애들은 유가 보조금 지급, 대략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씩은 또 화물연대 일부 운전자들이 복귀하는 현상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강경 대응을 지금 뭐 예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뭐 화물차주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긴 것처럼 보이면은 계속 이기서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갈 거냐는 거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지금은 들어주기 힘드니까 그러면 같이 뭐 협상 테이블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지난 6월 달에 지금 파업을 한 다음에 멈추었을 때 그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안전운임제와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월 22일에 파업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아까 전에 조선 노동자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 다 이렇게 뭐 구속시키고 다 뭐 손배소하고 그래가지고 정리된 것 같지만은 지금 산업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단가도 안 먹고 그리고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고소 고발당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도 지금 조선업 자체가 지금 굴러가지 않을 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롱텀을 보고 이거에 장기적으로요.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와 승리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청 노조의 노조 그 어떤 면에서 뭐 이 노조 파업 때문에 지금 노동자가 없다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그 들어준 거는 전체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데리고 와서 굉장히 인력이 없는 건 사실이고 이 파업에 어떤 정부가 강경 진압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거기 일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오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뭐 이런 그 유가 보조금 지급 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뭐 특히 윤 대통령이 불법 그리고 북핵 위협에 빗대는 이유가 이건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다. 그리고 이런 그 일부 자영업자들, 운전자들이 운송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물류를 점거하는 건 국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원칙이 기본적으로 확고한 것 같거든요.